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도 책 소개 전에 그 멤버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멤버분들의 댓글은 저희 스포티파이에 남긴 댓글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유진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나혜님이 최근에 3번 읽으신 스토아 철학책 이름이 궁금해요. 바로 오늘 하게 될 무슨 책이죠? 마르코스 바스케스의 스토아적 삶의 권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진님이 또 이어서 그 다음 에피소드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돈은 시공간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다음 에피소드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유진님 감사합니다. 댓글. 그리고 나혜님이 귀엽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유진님 같은 분이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유진님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스포티파이의 저희 최애 멤버 유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르코스 바스케스의 스토아적 삶의 권유입니다. 나혜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을 다룬 책인데요. 저도 나혜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입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제목을 해석하면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아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선 짧게만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토아는 그리스어로 기둥이 늘어선 지붕 있는 복도를 뜻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스토아를 검색하시면 그 건축물이 나오는데 딱 그건데요. 그리고 포이킬레는 알록달록한, 채색된 이란 뜻입니다. 고대 아테네 중심지였던 아고라에 있던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이름의 복도는 벽에 다양한 색감의 그림이 그려진 말 그대로 채색 회랑이었습니다. 철학자 제노는 이 회랑에서 처음 강의를 열었고 그래서 그의 사상과 학파를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장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적인 공간이었고 제논과 제자들은 이곳에서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름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개방적인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권유할까요?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선한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란 단순한 기분의 좋음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본 모습과 원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덕, 또 하나는 평온입니다. 미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고 평온은 감정적 고통이나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덕에는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지혜를 갖기 위해 배우고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고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며 유혹과 충동을 훈련과 절제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온은 모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책에 나오는 에픽테토스의 문장이 이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책엔 이외에도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나이님 질문으로 시작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에픽테토스가 말한 문장이 있는데요.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문하라.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데 두 분이 자신이 정의한 정체성은 어떤 건지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일단 확립하고 습관을 만들어 나가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정체성.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정체성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격언 중에 그 동망권서 행만리로 교만이누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망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여행을 떠나고 만 명의 벗을 만나라. 약간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죠.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저는 궁극적으로 좀 제가 추구하는 삶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주변 분들도 그거의 즐거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독서 모임이 이걸 많이 해결하는. 근데 가운데 있는 행만리로, 그러니까 책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전 세계 일주 독서 모임도 하면 괜찮겠다. 이야. 와,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추구하고 제가 타인에게 그런 건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그 관념이 너무나도 이제 어려울 때가 많고 상대적이죠. 상대적이고 음. 근데 이런 상대적인 걸 내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제가 그나마 추천드리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즐거움, 내가 즐겁게 느낀 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즐겁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방향성이자 현재 타인에게도 전파라고 하면 좀 과한데 얘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나연님 이 질문 보고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는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두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를 포함한 타인을 이롭게 한다가 이제 저의 어떤 삶과 일의 어떤 기준이 되는 문장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충분히 의미 있는지, 의미만 있고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하는 편이고,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으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지? 왜가 좀 빠진 일이구나. 그러면 잠깐 또 이제 넣어놨다가 또 의미를 찾게 될 때 끄집어내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재미와 의미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재미는 그 현재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의미는 좀 장기적인 어떤 그 사고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긴 힘들잖아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때에 따라 전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를 쥐었을 땐 어떻게 재미있게 하지 고민을 하니까 이제 의미랑 재미를 연결을 시키면 되고 일단 재미있어서 일단 시작을 한 게 있으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찾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순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본 그거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저의 정체성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하루도 미루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이제 계속 고민하려고 했는데 그 김주환 교수님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교수님의 얘기였는데 일단 자기 긍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연민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타인을 용서하고 또 타인을 긍정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그 저를 쳤지만 그래도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아니야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겉으로 웃으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렸던 네. 그런 알아차림 순간 자체가 나혜님한테는 행복인가 보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해야지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어. 이 네, 감정을 그쵸, 선택했어. 맞아요.
참고로 나혜님께서 그 스레드에 올린 글 중에서 네. 앞으로 백팩 매기 아 맞아. 그러니까 엄청난 반응을 맞아요. 일으켰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지하철에서 치인 적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백팩 매기 좀 앞으로 좀 매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 스레드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당하신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글 보면서 나혜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법인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앞으로 백팩 매기 운동위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나혜님이 그 법인 만드는데 행복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정을 선택할 때도 행복하지만 요즘 그냥 나혜님한테 행복은 뭐예요? 요즘 행복이요? 저는 사실 행복이 막 도파민 터지고 이런 거를 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각해보면 되게 아무 일 없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큰일 없이 뭔가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행복이란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온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보니까 그 영어적으로는 해프닝의 그 햅과 해피햅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할 때 행이 다행 행자인데 그 갑골 문자로 가보면 그게 몇 가지 썰이 있긴 한데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힘들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 다행이다의 개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나혜님 같아. 귀여워. 되게 저희가 질문을 이번에 여러 개 뽑아왔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그 탭 선생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나는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판단을 더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브랜딩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느냐가 마케팅이기도 하고 브랜딩이기도 하는 인식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일한 가방이라도 제가 제 책에도 그 예시를 썼는데 제가 그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초록색 가방인데 스타벅스에서 굿즈를 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스타벅스 로고를 농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순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안 갖고 싶다. 그렇지. 동일한 건데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바라보는 거죠. 그 로고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현대 미술이 좀 어렵잖아요. 네. 예전 미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 그렸다. 되게 멋지게 그렸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저건 나도 그리겠는데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미국이었는지 영국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두 청년이 그 미술관에서 자기 안경을 바닥에 놓고 미술 작품처럼 봤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걸 사진 찍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떨어진 안경이었는데 누군가인 그게 미술관에 있는 작품으로 보였던 거죠. 같은 그냥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지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 특히나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되는 사회에서는 그 물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만드느냐가 상당수를 되게 다양한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 차이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사물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현대 미술 하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뒤시앙인데 그 소변기를 놓고 이거를 파운튼이란
그 이름을 붙여서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냥 대량 생산되는 걸 갖고 이 사람이 선택했고 그거에 대해 파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미술관에 놓으니까 이게 미술 작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참 관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명명 이름 짓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같은 사물도 달라질 수 있고 전혀 달라질 수 있구나. 근데 그걸 되게 캡 선생님이 업도 업이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세실인데 이 세실이라는 이름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 세실리아의 세례명의 준말인데 이 세실이라는 이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셨냐면 세상의 실말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그때부터 세실이라는 이름이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세상의 실말이 세실입니다라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 눈이 달라져요. 진짜. 근데 여기서 하나 저거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하나 꼭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뒤에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이거는 과장 광고거나 심하게는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뭔가 관점을 바꾼다 이랬을 때는 그거에 응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물건과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건 이제 시작점이지만 이걸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나 봐요. 네. 다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요. 네. 저도. 세실님이 세상의 실말인데 갑자기 행동을 너무 거칠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러면 세실이 아닌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실말인데 세상에 관심이 없어. 맞아. 근데 이제 제가 호기심이 많고 그걸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이 네이밍이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신기하다. 잘 지으셨네요. 빨리 하나 만들자 나의.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혜님 그냥 나혜가 너무 잘 맞죠. 그러니까. 괜찮은 저 너무 좋아요. 근데 나혜님 이름이 너무 잘 맞아. 이거 딴소리긴 한데 저희 어머니도 되게 저희 그 애청자시거든요. 근데 그 나혜님 이름을 외우셨더라고. 그 제 이름이 되게 단순한데 한글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희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나의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해. 그러니까 자기의 해라 그래서 나의 해에서 나해. 그게 해가 그러면 태양이에요? 아니면 네,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글 이름인데 딸은 원래 한자 이름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나의 해 좋다 해서. 좋다. 한글 이름이라고 하니까 또 더 특별하다. 네. 나의 해라는 뜻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 뭐 아이디 쓸 때 마이해. 나의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이 질문 약간 브랜딩 쪽으로 가져가셨는데 저는 좀 실생활로 다시 가져오면 저는 사물 말고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 배경 지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편견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점이 독서 모임에 나오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선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전까지 이어왔던 그 점들이 연결되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사람이 이상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 했을 때 그게 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딱 그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첫 인상, 첫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과 고정관념과 어떤 감정과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근데 처음 만나는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오히려 드러내고 속 얘기를 잘 한다.
근데 왜 그럴까 하면 아까 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사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점 같은 어떤 만남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말로는 기대감이 없는 사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저 친구는 이런 얘기에 되게 능하고 이런 바이브를 나한테 줘라고 하는데 독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기대도 없고 서로 다른 이야기나 다른 생각을 들으려고 모이는 그런 장소고 네. 시간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가면을 쓰는 활동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모습이 일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가면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응당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만나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벗어던지는 희열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물론 독서 모임 나름의 어떠한 뭐 행동 규정은 있겠지만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여행 가서 더 내 속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거 비슷하네요. 여행 가서 얘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좀 그 최근에 연초에 그 대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뒤로는 좀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한테 쌓인 시간을 생각해봐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시간열을 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행동은 어떤 시간들의 축적일까? 라는 관점으로 보면 미움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문이었어요. 시간열. 쌓인 시간을 봐보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 게 저는 있는 그대로 보기 진짜 힘든 것 같거든요. 저 워낙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번 빙의해보자. 반대로요? 접신해보자. 짤랑짤랑짤랑짤랑. 그냥 저 사람이 되어보자. 신들린 대화처럼.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보이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토아 질문 중에 지금 절제할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어제 본 유튜브 영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뭔가요? 절제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행복을 쫓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뭘 소비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절제를 막 부를 부정하고 그런 철학은 아니니까 일단 내가 가진 것에 일단 만족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또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돈을 펑펑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은 좀 참아야겠다. 예를 들면 이거 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버지가 귀농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귀농을 하셨는데 안동에 계시는데 이제 안동에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대피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전날 아빠를 만나서 막 마지막 이제 나는 서울 갈게 아빠 안동에 있어 그래서 손 흔들면서 장난을 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화하지 마 안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언제든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하고 항상 지금 오늘 현재에 좀 집중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전 이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 기간에 기절해서 광대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진짜?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구나. 기절해서요? 네, 순간 이게 실신했어요. 근데 그때 막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광대뼈가 함몰됐었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6개월 뒤에 다시 그 장교 훈련소로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막연하게 한 80, 90까지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음. 그냥 인생이라는 게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생이구나.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낀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걸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루지 말자. 근데 이게 사실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해야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니까 그 제 맥락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기 위해선 절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몇 번 말했지만 1일1식도 하고 어떨 때는 2일1식도 해보고 3일1식에 가깝기도 해봤어요. 근데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 절제할 수 있고 그런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금 더 용기 있게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제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절제력을 갖춘다는 거는 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높아지는 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난 언제든 이걸 절제할 수 있어.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래서 이런 절제력을 통한 어떤 믿음과 그걸 통해서 얻어진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일과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과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미루지 말자.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절제력이 필요한 것 같다가 저희 생각인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절제하냐에 따라 상대적일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지? 그걸 잘 생각해야 내가 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않고 펑펑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사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사실 엄마랑 통화도 한 통 더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쇼츠 하루만 안 봐도 쇼츠 하루에 이렇게 1시간 순삭이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것만 하지 않아도 뭔가 좀 더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챗 GPT를 많이 이제 활용하면서 저에 대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챗 GPT가 저한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랑 오늘의 원싱을 알려줘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인물이 그 찰리 먼거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뭐 하세요라고 안 한대요. 뭐뭐 하지 마세요를 먼저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루는 방법을 알긴 되게 어려운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대부분 알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학창 시절에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럼 못 가는 방법은 너무 명확해요. 맨날 자고 뭐 딴짓하고. 그러니까 뭐 어른이 돼서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 있으면 이걸 못하는 방법이 쭉 리스트하면 많거든요. 다 알아내. 그럼 그걸 삭제하는 행위부터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답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전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시대와 맥락과 어떤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저는 좌지우지 되지만 콘텐츠로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안 하는 거. 맞아. 꾸준함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하다 만다는 이렇게 하지 말자가 저의 1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야 뭘 꾸준히 해야 되는지도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챗GPT한테 하지 말 것도 괜찮네요. 물어보는 그러게요. 거.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하는 되게 길티 플레저한 것만 쏙쏙 민망하리만큼 잘 알려줍니다.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챗GPT와 같은 기술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동일한 곱하기를 해주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를 예시로 드셨는데 그 스타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일반 개발자의 뭐 10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대요. 뭐 아웃풋 기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챗GPT 같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랑 평범한 개발자한테 얼마나 도움되냐고 물어봤을 때 체감하는 그 정도가 되게 다르대요. 평범한 개발자는 한 30-40% 도움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스타 개발자는 한 5배는 도움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챗GPT가
되게 불공평을 되게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 대비해서 곱하기 2면 그래도 불공평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갖추고 있는 능력만큼 배수가 달라지는 거. 복리가 더 빨라진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세실님이 이미 더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챗GPT를 되게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데는 또 이 모임이 한몫해요. 캡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고 저는 한다고 하면 또 빠르게 하는데 진짜 그러면서 제가 요즘 IT 계열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듣는 멤버분들도 한번 안 쓰고 계신다면 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 두 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나인님이 계속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자기계발서가 너무 많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지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지만 목차만 검색해서 보시더라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첨언해 봅니다. 자,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의 책은 마르코스 바스케스 스토아적 삶의 권유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챗GPT도 나왔는데 챗GPT. 오늘의 키워드는 챗GPT. 하지 말아야 될 것. 행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행복. 챗GPT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reading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첫 독서를 돕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